민주당 노동대변인이 되셨더군요. 김현정 차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그 중앙당에서 노동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평택시을 지역위원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저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네. 이번에 낙선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한 90여 분 되는데, 그 협의회에서 제가 지금 그 사무총장 역할을 좀 맡게 됐어요. 그래서 바빠지게 네. 됐습니다.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노동대변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맡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쪽이긴 합니다. 그 택배 노동자분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이 까대기 분류 작업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지난 10월 8일 날 이제 고 김원종 그 택배 노동자가 또 과로로 이제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서의 필수 노동자인데 이런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택배회사들은 막대한 그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 택배 노동자들은 이렇게 과로사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올해만 벌써 8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을 했고, 아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제 사망한 김원종 노동자가 속해 있는 CJ 대한통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5명이 사망한 거예요. 8명 네, 중에. 네, 5명째가 된 거죠. 예. 예.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물량이 하루 평균 313.7개를 나른다고 해요.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26.8%가 증가했고, 또 이번 추석 연휴에 또 물량이 폭증한 것이 이제 원인인 듯 보이는데, 이날 그 사망한 고 김원중 씨의 경우에는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경에 퇴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355개의 그 택배를 들고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도 지정해서 택배 문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각인도 시켰고, 네. 또 그 생활물류법 제정안도 박홍근 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하고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김원종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해가지고 산재 처리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자들 중에 그 산재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 택배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주들이 그 계약 체결을 할 때 산재 적용 신청을 안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재를 신경을 쓰게 되면 보험료도 내야 될 것이고, 예, 나중에 산재 못 지급했다. 사고 사업장인 거가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를 해서 계약 체결 시에 아예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받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거 대필 아니냐 이런 정황상의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바로 어제 환노위 의원 전체가 소통관에서 국감 결과 발표했는데 이 필체가 고 김원종 씨의 필체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대필 의혹이 지금 있다. 네. 이런 거고요. 지금 사실은 그 2020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가 50만 명이거든요, 대략. 50만 명 중에서 80%가 넘는 41만 명이 산재 적용 재신청을 했어요. 아이고. 80%가 넘게. 이게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 체결지에 보이지 않는 강요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악용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고 김원중 씨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대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지금 노동계의 그 얘기거든요. 바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강제적으로 추석 때 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하다 보면 뭐 상하차 알바서부터 단기 고용직으로 한 달 정도 고용해서 처리하면 될 거다 싶은데 이런 걸 회사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 이번에도 사실은 이 분류 작업
저기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에 그 평균 7시간 이상을 무노동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류 작업을 하거든요. 자기가 날릴 이제 그 택배들을 분류하는 작업인데 그게 한 7시간 이상 걸려요. 그거를 이제 아침에 6시부터 출근해서 한두 시까지 그 분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3시나 돼서 이제 택배 물량을 이제 배달해야 되니까 저녁 10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와 관련해서 추석 전에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했잖아요. 그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을 해달라고.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죠. 저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택배사들이. 아니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빨리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단순하게 엄청난 기술이 요하는 작업도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뽑아서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그 김원종 씨가 속해 있는 거기에는 그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봤더니 노동조합이 있는 저기에는 투입을 하고, 없는 데는 이제 그 감시가 이제 없으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밝혀진 거고, 또 40만 원씩을 내라 그랬대요. 택배 노동자들한테 분류 작업을 하는 거에, 분류 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40만 원씩 내라 그랬대. 김원종 씨는 그 4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분류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정은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들으시면서 궁금했거나 이 어이없는 거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분류 작업을 할 때 그 분류 작업을 본인이 하면은 4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류 작업에 추석 기간이라도 임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택배 회사들이. 네네. 그런데 그거에 드는 비용 40만 원을 택배 노동자들한테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삥 뜯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자기네들 수천억씩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 합쳐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CJ 대한통운 임직원들이 사람들 뽑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 100명쯤 되는 임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분류 작업 투입했다. 이렇게 하고 이 현실로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좀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김원중이 40만 원 아끼려고 나가서 분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분들이 40만 원, 야, 내가 몸으로 나가서 하지 그걸 왜 돈 주고 사람을 써?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졌는데 지금도 국회는 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쪽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 중인 거죠, 그냥? 지금 생활물류법 제정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택배 노동자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지난 20대 때 박홍근 의원이 을지로위원장했던 박홍근 의원이 생활물류법을 대표 발의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국민의힘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했는데 이 21대에도 지금 다시 또 재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택배 없는 날도 정부에서 같이 이제 협의해서 택배사들과 노동자들 같이 해서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요 사건 이후에도 청와대 수석께서도 아까 말한 꼼수로 하는 산재 적용 재신청 그거를 강제하는 법을 정부안으로 내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또 노웅래 의원도 최고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산재를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정말 비대면 사회에서의 피싱노동자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민생 법안인데, 계속 국민의힘당에서는 정쟁만 쌓고 계속 정략적으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임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일단 택배 노동자 사망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법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진짜 빨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쪽에 반대가 있더라도 몰아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의석수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써야 됩니다. 지난 10월 12일 날에도 대구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27세 된 분류 노동하는 청년노동자가 또 사망했어요. 이게 일이 얼마나 힘들면 사람의 기력이 다 빠져서
예, 그 27세 청년인데요. 27살이 그랬으면 말도 안 거죠. 예, 전국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곳인데 인력 투입을 안 해주니까 바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포장하고 분리하고 실어 가도 문제는 옮기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또 큽니다. 무거운 거 같은 경우 손 넣을 수 있는 옆에 구멍만 뚫려 있어도 괜찮은데 요즘 그거 여전히 1년 동안 안 돼가지고 그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5kg 이상의 그 물건을 들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무슨 과일 같은 거 보니까 사과 상자나 이런 것들은 옆에 손가락 한 3, 4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파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파여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안 파여 있는 게 그러니까 거의 상품, 대부분이에요. 과일 같은 상품 파는 건 다 돼 있는데 택배 예. 박스에서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마트에 있는 이제 이게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마트 노동자들이잖아요. 대부분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마트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대부분이 2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루 평균 3에서 5kg짜리를 400개 이상을 계속 든다고 해요. 평균. 그리고 또 일일 뭐 10번 이상은 한 25kg 이상 되는 거를 드는 게 29.8%고 또 10회 이상, 10kg 이상의 박스를 드는 게 45.7%.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액체 세제, 쌀, 과일, 거기에 무거운 뭐 농산물들 이런 거 옮기는 거 밀다 보면 그만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긁어깨 질환을 앓는 분이 56.3%래요. 그리고 뭐 70%가 병원 치료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그 마트 노동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그 박스에 구멍 하나 뚫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지금 저희가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선택해갖고 뭐 상품 박스들 들어가 있고 여러 개 들어있다 보면 당연히 한 20kg 넘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바닥으로 집어넣게 되면 팔을 더 많이 힘들게 되고 바닥에 있는 거 들려면 구멍 하나 옆에 뚫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구멍만 있으면 박스 들 때 몸에 들어간 하중이 40%가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했거든요. 요거 손잡이 만들어주는 방법 찾겠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원전 감사 보고서도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박스 구멍 뚫는 것도 1년 지나도 안 나오고 이거 문재인 정부에 자극을 좀 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유통사업주들이잖아요. 예. 그 대형 마트의 그 사업주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 박스 만드는 건 자기네가 아니라 그 박스 제조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보고 그거 없으면 취급 안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마트 하는 데서 납품 받으면서 일정 키로 이상 돼 있는 거에 박스에 구멍이 없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각 마트마다 그 구멍 뚫는 알바 하나 쓰면 됩니다. 옆에 기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 알바를 시키든가 아니면 납품을 안 받겠다라고 서로 합의 보고 끌고 나가면 어려울 일도 아닌데 이게 비용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 주저하고 있는 거군요. 예, 사실은 내심은 그런 건데 이제 박스 제조사들은 또 이런 변명을 하죠.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구멍을 뚫으면 벌레나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상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들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려면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로 더 이상 나오게 되면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걔들은 말이 통하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참 우리도 그렇게 좀 예, 어쨌든 이 문제도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이 겪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대형마트 사업주들하고 그 상품 제조사들이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긴 시간 말씀 듣느라 짧게 하나만 듣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칼럼 쓰셨던 거나 뭐 이런 쪽에서 저희의 그 동반자였던 안진걸 소장이 요즘 나경원 전 의원하고 싸우는 거에 비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던 것 같은데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논평 하나 냈거든요. 논평 하나 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근거도 없는데 마치 13번
이제 안진걸 소장과 시민사회단체에서 13번의 고발을 한 것 중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마치 그 나머지 고발된 것도 다 무혐의 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SNS 쓰고 또 안진걸 소장하고 그 시민단체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민사소송, 형사소송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네. 제가 그래서 그 내용 어제 또 국정감사에서 서동영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제4 저자로 등록한 건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뉴스타파 상대로 또 본인이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1심, 2심에서 전부 다 뉴스타파 쪽이 이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법원에서도 성신여대 부정입학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거든요. 지금 안진걸 소장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씩 오히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다 허위라고 하고,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의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의 최종 저게 나경원 전 의원 같아요, 요새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노동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전 전 의원, 저희 시사타파 19죠. 민생정경유착 저와 안진걸 소장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일정 때문에 저희 스케줄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만간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